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네, 빨간불을 연일 켜고 있는 시장입니다. 흐름에 맞춰서 투자 전략 잘 가져가면 좋겠죠? 오늘도 수익 고수될 수 있는 방법들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시장만큼은 코로나 걱정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방금 코로나 확진자 최대가 나왔고 이 미국장도 조금 선물해서 상승하다가 CPI 지표 나오고 나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든요. 네. 긴급 진단 좀 해주세요. 일단 최근 델타 변이 코로나 네. 변수는 상당히 시장을 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주가적인 흐름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실적과 성장이 델타 변이를 좀 이겨내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델타 변이 좀 빨리 좀 축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중에 하나고요. 미국의 지표 부분은 제가 볼 때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은 주지만 최근 미국의 주가의 흐름을 볼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최근 2분기 실적 부분을 갖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다 이제 판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볼 때 3분기에도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들어가면서요. 특히 성장주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물론 미국 지수의 흔들림에 의해서 변동성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주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린다면 저는 성장 플러스 실적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최근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커지고 오늘도 2차 전지에도 차별화가 났습니다. 최근 자동차 올라갔다가 2차 전지로 이렇게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실적 성장 있는 종목들은 계속 주시하고 다만 쫓아가는 매매보다 눌림목 매매가 필요하겠죠. 네, 실적 플러스 성장성이 있는 종목 위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이 눈부신 별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별이 무려 5개입니다, 매니저님. 대단하신데요? 딱딱딱. 우리 별밤 아씨의 도움이 아닌가 이렇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매니저님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무방을 하다 보면은 수익을 좀 났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별 5개 눈이 부신데요. 눈부신 수익도 내두셨습니다. 후성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 플러스 2차 전지 관련주였잖아요. 네네.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연일 상승하면서 목표가를 멋지게 터치했습니다. 11% 수익인데요. 앞으로 2차 전지는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예, 중장기적으로 맞습니다. 네. 최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 주가들을 볼 때 어떤 추세적인 부분보다는 스윙적인 부분, 그러니까 고점을 형성하면 좀 눌렀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근 주가를 이렇게 보신다면 상당히 주가 탄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10,000원대부터 이제 4일 연속 반등을 했는데 제가 보는 건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 이제 요 14,000원대 부근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투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가면은 이 투봉 쪽에 현재 다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어깨에서 판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매도 후에 다음에 사더라도 과거 동아기업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익절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만약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을 이용해서 제가 볼 때는 어깨에서 판다. 그리고 눌림목에서 산다는 이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성은 일단 11%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명신산업 되겠습니다. 야금야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가에 오늘 딱 300원 모자랐어요. 그럼 내일 상승하면 수익을 실현할까요? 제가 볼 때 네.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자동차 업종들이 최근에 현재 현대차나 미리 선조정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경쟁력 있고 실적 있는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또다시 재조명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동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2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약간 이 종목에 대한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량화 부분하고 제가 핫스태핑의 어떤 제조 기법이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그 현재 수요가 좀 현재 창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 흐름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12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 아마 3차 목표가도 다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은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8% 수익입니다. 별을 달아줄 수 있을지 기대를 많이 해보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특종의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바로 실적 호전과 기술적 지표입니다. 역시나 실적 장세인 만큼 실적 키워드 가져와 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특종 바로 공개합니다. 예. 네, 특종은 키스트 되겠습니다. 엔터주 플러스 콘텐츠 관련주인데 엔터주가 최근에 많이 갔잖아요. 근데 네. 키스트는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많이 안 떴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가져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이 종목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그 OTT 시장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TT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차트상으로도 그 동안에 삼각 수렴이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OTT 관련해서 포인트 네.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네. 나서 기술적 지표를 볼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OTT 시장을 갖다가 이 종목도 콘텐츠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장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그 보시면은 아마 넷플릭스 하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가 그 넷플릭스 쪽에만 그 현재 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캐파 부분이 좀 작았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상당히 OTT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 그 디즈니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OTT 시장 우리나라에도 진입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수요가 창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던 그 HBO 맥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OTT 시장에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수급을 갖다가 계속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쿠팡 플레이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자체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 게 모자랄 경우는 이제 OTT 쪽에서 또 이런 콘텐츠를 제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을 볼 때 상당히 OTT 시장이 커진다면 우리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낙수 효과가 크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주변의 환경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핫한 이 OTT 관련한 모멘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키워드가 실적이었는데 네. 엔터주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키스트도 좀 좋아지고 있나요? 예, 요번에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보는데 뭐 말씀을 드린다면 네. 최근 이제 예상으로는 역대 뭐 최대 실적이다. 역대 최대요. 이 예, OTT 때문인가요?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 배경은 뭐냐면 바로 요번에 그 영화 드라마가 4편을 합니다. 오, 어떤 4편을 건가요? 만드는데 뭐 별들에게 물어봐. 네. 오늘도 드라마인가요? 별밤 특종이잖아요. 별들에게 물어봐. 딱 좋은 얘기네. 네. 예, 그런 그 현재 그 영화하고 또 이제 최근 그 일루미네이션 뭐 이런 부분에서 역대 몇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TT 시장의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는데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만일에 이런 4편의 부분에서 매출이 올해 인식이 된다면은 정말 그 매출 부분에서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예를 든다면 그 올해 그 이런 부분이 이제 순조롭게 되면서 그 편찬이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 이루어졌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600% 정도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감히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이렇게 좀 본다면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삼각 수렴전 패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잘 보면 약간 그 플래그 형태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주가가 그 반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줬어요. 물론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어떤 그 수렴형 형태가 나타나면서 깃발령이라 그러잖아요. 플래그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에서 수렴이 돼가지고 이제 양봉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봉 부분은 이때 이제 물량 충격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지금은 완충 역할을 많이 하면서요.
소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게 또 특징이기 때문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그래서 삼각수렴의 패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타이밍이 오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종목도 거래량을 좀 봐야 될까요? 거래량 부분도 평균 거래량은 좀 늘어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네. 평균 거래량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미미하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포인트를 둔 거는 뭐 과거에는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다 이런 분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뭐냐면 삼각 수렴형에서 현재 우상향으로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다.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점 매수도 그 용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뭐 1차 목표가는 한 17,000원대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 13,900원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이 앞으로 반등할 신호탄을 쏘아줄 수 있을까요? 케이스트 17,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은 이렇게 엔터주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특종 어떤 섹터일지 지금 바로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마존과 실적 향상입니다. 아마존 키워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존은 최근에 되게 잘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련한 부분인가요? 최근 그 아마존의 어떤 유통 물량 부분이 전 세계를 갖다 좌지우지하고 있고 네. 바로 그 디램 반도체까지도 서버 쪽에서 좌지우지할 만큼 그만큼 캐파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또 기술주가 잘 가고 있는데 네. 관련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특종 열어보겠습니다. 네,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이름에서는 모바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모바일 관련주인가요? 예, 뭐 그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아닌가요? 이제 그 PDA 쪽인데요. 네. 거기 이제 솔루션까지 같이 이제 좀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 쪽에 그 포인트를 좀 많이 두는데 일단 뭐 PD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DA가 뭔가요? 네. PDA는 이제 우리 그 바코드 있잖아요. 네. 가서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이 산업용입니다. 개인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바코드를 갖다 찍어서 데이터를 갖다 수렴을 해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 부분이 아마 그 포인트 모바일의 그 PDA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재고 정리라든가 이력 조회 뭐 이런 그 모든 것을 DB로 기술만해서 현재 작성되는 네. 이것이 이제 그 PDA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PDA가 아마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본 것 중에서 네. PDA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PDA 쪽이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쪽에서 어떤 경쟁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글로벌 쪽에서 제브라라든가 허니웰 이쪽에서 독점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이 기업이 좀 현재 변신하고 있는 것이 자체 브랜드를 갖고 ODM 기업들과의 굉장히 그 컨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 브랜드의 그 비중이 최근에 40%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독점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력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아까 아마존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제 요 그림만 보셔도 우리가 좀 느끼는 게 있는데 네. 포인트 모바일의 아마존 향 매출입니다. 향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상당히 큰 거의 한 폭으로. 6배죠. 정도 늘어났는데 이 배경이 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특히 여기 이제 미국향 매출 증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상치지만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 포인트를 제가 주목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마존을 우리가 그 형태가 어떤가를 봐야 돼요. 그 아마존의 매출은 제가 보면 공장 수에서 이런 거 창고 수에서 이제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네. 아마존이 그 현재 보니까 한 2,000개 이상, 29개국에서 이러한 그 공장 물류 창고가 있는데 미국에서 그 1,100개 정도 됩니다. 인도가 그 4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하면 둘이 50%가 되는데 지금 현재 포인트 모바일은 그 매출이 일어나는 게 인도 향해서 80%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미국 쪽에 이제 매출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그 버라이즌의 이러한 그 현재 또 최근에 만들었던 PM85에 대한 그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미국 쪽이 됐을 때 뭐 최근 한 7억에서 뭐 40억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실적과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 관련한 종목이었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그럼 가격 전략도 빠르게 알아볼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이격을 좀 줄여들기를 좀 기다렸던 부분인데 최근 그 주가가 보면은 여기서 이격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다만 이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뭐 조정시 도리어 이제 향후 성장성을 보고 매매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대, 손절가는 26,9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까지 알아봤습니다. 34,000원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우리 매니저님 또 무료 방송 하시니까요. 그것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예, 10시 40분에 시작합니다. 네. 최근 총계좌 수익률에서 아주 따박따박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이후에 지금 2차 전지, 오늘 아마 2차 전지하고 또 메타버스 후속주와 더불어서 자동차 업종도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 10시 4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